자, 이번 시간에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자, 재판은 무엇이냐? 재판은 어떤 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재판이라고 하는데, 자,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를 두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렇게 말하는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틀렸고 이 사람은 맞다라는 것을 누군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판단하는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그 판단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로 재판이 되는 거고, 자, 뿐만 아니에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국가에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인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어떤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구제도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자, 또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네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응당한 벌을 주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법원이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법원의 역할을 보면 아까 뭐 했어요? 첫 번째,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국가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뭡니까?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또 안전한 사회,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법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1, 2, 3 꼭 정리하세요. 자, 법원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재판이라고 했는데, 이 재판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사재판이라 불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형사재판이라는 겁니다. 민사재판은, 이거는 사람과 사이, 개인 간의 일어나는 문제는 민사재판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행동, 예를 들면 사기라든가 강도, 살인, 아주 나쁜 짓이죠.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한 재판이 바로 형사재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예가 나옵니다. 자, 조용한 주택가에서 식당이 문을 여는데 늦은 시간까지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식당 주인에게 좀 밤에는 조용해질 것을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이때는 보면 그 식당 주인하고 동네 사람들이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이 될 겁니다.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죠. 물론 이제 떠들기 한 것은 나쁜 좀 안 좋은 행동이지만 아주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아주 큰 나쁜 짓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따지면 갈등에 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형사재판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다. 그러다가 사이버 범죄 수단에 잡히게 된다. 이 사람은 어떤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분명히 나쁜 짓이 범죄가 되는 거죠. 이것은 형사재판이 될 겁니다. 자, 또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은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외부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힘센 사람에 의해서 이거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법원에 있는 판사가 그런 어떤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받기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냐면 이 법원에서 이 판단을 내리는 분이 우리가 판사가 되죠. 판사가 자신의 생각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겠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판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국민이 또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재판을 받는데 만약에 한 번 가지고 결정이 나버렸다면 그 재판이 어떤 다른 문제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 한 번에 의해서 재판이 판결이 나버리면 억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아주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주 간단한 거는 1심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일수록 한 번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 그래서 총 3건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사건마다 이 3심 제도를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의 경우는 3심 제도까지 간다라는 거. 자,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3심 제도 말고 뭐가 있냐면 재판과 과정과 결과가 막 비밀리에 이루어지면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아주 중요한 꼭 비밀이 유지되어야 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진짜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는 공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명백한 증거 없이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공정함을 위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법원이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거 역시 뭐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에 보이나요? 요거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대법원에 있는 요 동상 같은 겁니다. 앞에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죠. 이 저울의 의미가 뭘까요? 예, 공정하게 한다는 말이고, 그 공정함의 근거가 되는 게 여기 보면 책을 들고 있죠. 이 책이 바로 뭐 법 관련되는 헌법 관련된 법률 관련된 책이란 말이 책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또 정리할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앞부분에 법원이 하는 일을 정리했죠. 그 다음에 법원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3심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과정과 재판의 과정의 결과가 공개된다라는 거, 요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루어지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 때문에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를 조사해 보냐면, 앞에 법은 우리 재판은 2가지 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재판이냐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민사재판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건 정도는 찾아보고, 형사재판에도 또 어떤 것들이 형사재판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학교라든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은 한번, 뭐 형사는 아니겠죠. 민사재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은 거리들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1-2가지 정도. 이런 게 있으면, 재판을 해봐서 판결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오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내일은 우리 어떤 모의재판이 어떻게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를 학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